안녕하세요. 뚜코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딩을 최소로 하고 AI로 모바일 앱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많은 AI 코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공식 홍보 영상에서도 모바일을 대상으로 홍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강의 영상도 모바일 강의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모바일은 아주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개발 지식이 없는 한 개발하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하여 저도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들 예정이고 많은 자영업자 또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 영상에서 메이크를 통해 각종 SNS에 자동으로 글을 생성하고 배포까지 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해당 메이크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업로드하고 자동으로 글 또는 영상을 생성 후에 배포하는 앱입니다. 앱에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는데 각각 네이티브 언어가 다릅니다. 안드로이드는 코틀린, iOS는 스위프트가 대세인데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언어로는 플러터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플러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개발을 할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커서를 사용할 겁니다. iOS도 있는데 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냐면 애초에 플러터라는 언어를 구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호환성이 훨씬 좋습니다. 커서를 사용하는 것에도 위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나 제미니 코드라는 대안이 있고 키로라는 친구도 정말 핫하거든요. 커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입니다. 클로드 코드나 제미니 코드는 익숙하지 않은 터미널 방식인데다 순식간에 토큰이 달아서 사용하기 어렵고요. 키로는 현재 데모 버전인데 사람이 몰려서 대기 리스트 상태입니다.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UI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토큰이 거의 무한대인 커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클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앱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이폰에서 실행시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맥북이 필수입니다. 애플은 맥북 없이 앱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커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뜰 건데요. 여기서 위에 New Flutter 프로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플러터 선택되어 있으니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데모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해당 위쪽에 보시면 iOS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폰 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른데요. 옆에 디바이스 매니저를 클릭해 주시고 플러스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 해상도에 있는 폰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넘어와서 여기서 Other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버전을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안드로이드 13 그리고 구글 APIs가 적혀 있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맥북을 사용 중이다 하면은 ARM 만약에 윈도우를 사용 중이다 라면은 8664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름 그냥 아무거나 별명이에요. 별명 정해 주시고 피니시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옆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기를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옆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끌 때는 여기 위에 X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세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커서를 켜주신 다음에 커서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이 폴더 내용이 아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똑같을 거예요. 같은 폴더를 켰으니까 플러터 코드는 여기 리브 폴더에 있거든요. 리브 폴더에서 메인.dat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봤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뉴 채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채팅을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메인.dat가 태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없앨 수도 있고 참고를 해달라 또는 이 폴더를 파일을 수정해달라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태깅을 따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iOS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기서 iOS 시뮬레이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화면이 뜨면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데모로 있었던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사이즈는 좀 크게 해주시는 게 아마 해상도 때문에 보기 더 좋을 거예요. 맨 처음에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보이는 코드가 여기서 데모로 작성해 준 코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그냥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서서로 돌아오시고 데모로 있었던 코드를 지우고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주문을 한다면 main.dast에 있었던 코드를 수정해 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작성해 주죠. 그러면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떤 게 빠졌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다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offset 파일 해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짠, 벌써 로그인 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건 다시 설명하면은 또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서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고 진짜로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번 주문해 보죠. 다시 코드를 전부 지워주고 다른 서버에 사진과 글을 로드할 건데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칸과 글을 적을 수 있는 칸 그리고 전송 버튼, 리셋 버튼을 추가해줘 라고 주문을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어세트 파일 눌러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선 사항을 알려주죠. 지금 실제 이미지 선택을 원하시면 이거를 추가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추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 이미지 색이 되도록 추가해줘. 그러면 이 main.dat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도 같이 수정을 해줄 거예요. main.dat에 새로운 이미지 피커라는 친구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 파일에 지금 요거를 추가를 해줬죠. Alt 눌러주고 이건 실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행위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에요.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사진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갤러리, 카메라로 촬영, 이거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 선택에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걸 다시 확인해 봅니다. 사진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모바일 개발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 맨 처음에 앱을 설치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권한을 가져갈 때 나오는 그 대화 상자를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죠. 네,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또 이미지 선택이 실패했다고 뜨는데 아마 앱을 껐다가 켜야 될 거예요. 네, 앱을 껐다가 키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클릭한 다음에 갤러리에서 선택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있네요. 클릭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도 코드를 작성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글 작성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서버로 가는 코드를 작성해 주겠죠. 근데 현재 지금 전송했을 때 넘어가는 코드가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이크 페이지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메이크 페이지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누르고 여기서 웹훅을 추가해 줍니다. 커스텀 웹훅을 눌러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웹훅 그러면 여기 URL이 나와요. 네, 이 웹훅이란 걸 뭐냐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웹훅은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그때 이 해당 시나리오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을 보면 제가 클릭을 했을 때 런 원스를 클릭을 했을 때 트위터 스레드, 블로그, 릴스까지 한 번에 전송하는 로직이었잖아요. 근데 이 런 원스를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신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신호를 받을 URL이 아까 나왔던 그 URL이에요. 해당 URL을 복사해 주시고 서로 돌아와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URL로 웹북 URL로 시켜줘.
네, 추가가 됐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런 원스를 지금 눌러놓으면은 테스트를 위해서 기다리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메이커에서 반응이 왔죠. 여기에 이미지 파일도 들어가 있고 텍스트로 적은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커서 한 두 번 정도만 썼는데도 메이크랑 연동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받아봤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SNS에 업로드하는 코드들을 여기 뒤에 붙이면 되겠죠. GPT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를 눌러주시고 네, 모델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모델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서 메시지를 눌러주시고 텍스트 컨텐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진과 글을 보내잖아요. 저는 이 글 작성을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 느낌으로 작성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거가 뭐 내가 사진 작가다 하면은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이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리뷰어라고 하면은 리뷰할 대상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는 뭐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그래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거는 천지연 폭포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나는 포토그래퍼야를 참조해서 인스타그램용 글을 만들어 식으로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대기를 안 했네요. 다시 실행했을 때 푹 전달됐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리절트로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글을 생성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스타그램을 추가해주고 크리에이트 오브 포토 URL은 이미지를 URL로만 봤기 때문에 이것도 변환을 한번 해줘야 되네요. 근데 지금 너무 디자인이 별로기 때문에 디자인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만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의 파일 전체를 바꿔놨네요. 한번 적용해보고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색상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스크롤 뷰로 작성을 해놨네요. 팁도 만들어 놓고 디자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던 폰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하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하시고 빌드 번호를 빠르게 5번 클릭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 USB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USB 디버깅을 켜주시고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 핸드폰을 클릭한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주면 실제 제 핸드폰에서 해당 앱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제 핸드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실제 제 핸드폰이에요. 그러면은 실행했었던 해당 앱이 나오게 되고 포토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권한 추가했었던 거 여기서 나오죠.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점. 거나 또 밴드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보냈던 메시지랑 사진이 들어와 있는 모습.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은 끝인데요. 여기 보이듯이 미리 다양한 SNS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진행은 되지만 처음 연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복잡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 제 영상 강의를 본다면 잘 만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완성하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 찍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